네, 오늘은 2021 자산관리 웹세미나 넌 워너비, 난 어렵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 시간 함께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도 교수님 말씀 중에서 사회가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에 대한 보상심리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쏠림이나 애착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은 진짜 인지심리학자다운 진짜 날카로운 분석이고 띵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 맞아 이거지. 맞아요. 심리적인 요인을 콕 집어주셨어요. 이거 일종의 그거다. 이게 락강의 욕망이네 결국은. 결핍에 대한 그렇죠. 결국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의존하려는 어떤 그런 경향.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를 좋아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런 추상적인 욕구의 흐름이 아마 부동산에 녹아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계속 부동산이 더 간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그렇죠. 이게 부동산에 대한 우리의 욕구는 끊임없이 생길 텐데 그 표출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는 아마 분야의 전문가와 그다음에 심리의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를 나눠야 되고 우리도 그것도 얘기 나누는 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 부동산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다 보면서 이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인간이 가장 살면서 죽는 날까지 알고 싶어하는 것 중에 두 개가 있는데 가장 알기 어려운 게 있다. 그게 바로 가치와 확률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 이 가치와 확률이 정말 어렵게 혼재된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재산의 개념으로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와 확률의 판단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인간을 보여주는 정말 우리 인생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두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기서 현상을 알 수 있고 또 심리적인 요인까지 체크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의도 5번 출구 구독자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두 분의 이야기 한번 잘 담아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접수된 질문 영상이 있군요. 세 번째 영상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많은 것들이 불확실해진 것 같아요. 우리 일상도 그렇고 투자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오른 부동산, 변동성이 높아진 대체 투자, 주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안 하자니 불안하고 하자니 또 불안하고 그냥 계속 불안감만 드는데요. 이런 변동성이 높아진 지금 제 자산 관리를 위해 전문가님께서 심리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 번째 고민자를 저희가 보고 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하고 변화가 많다 보니까 더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하필 또 코로나19 변수까지 더해졌잖아요. 이런 불안한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될지 준비할 게 뭐가 있을까요? 돈 말고 뭐가 있을까요? 돈 말고 뭐가 있느냐? 돈만큼 중요한 게 있죠. 어떤 거요? 그 돈 가지고 뭐 하고 싶은지. 위시리스트. 자, 그런데 위시리스트가 그냥 떡볶이 사 먹고 그 다음에 막창 먹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소주 한 병 반 마시고 이런 위시리스트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건 위시리스트의 시간차가 있어야 돼요. 시간차요? 1년 후에 하고 싶은 위시, 5년 후에 이루고 싶은 위시, 그 다음에 10년 후에 하고 싶은 위시.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1년짜리 투자와 5년짜리 투자와 10년짜리 투자를 만들어내요. 내가 짧은 단기간 내에 하고 싶은 것과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런 다양한 시간의 길이를 가진 위시리스트를 못 만들면 결국은 지금까지 박원갑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종류의 콘크리트 교회에 해당하는 몰입밖에, 아주 탐닉밖에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런 위시리스트가 생기면요, 자연스럽게 투자의 금원 하나가 지켜집니다. 위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니까 시키지 않아도 계란을 한 바구니 안 담게 돼요. 분산이 되는군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1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위시가 생기니까 그것을 위한 위시를 위한 여러 가지의 바구니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요, 콜롬비아 대학의 토리 히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의 이야기로부터 그 영감을 받은 많은 인지심리학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리스크 관리에만 국한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줄 알아? 여러 바구니에 담으라는 줄 알아? 리스크 관리 때문 아니야? 라고 했더니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으면요,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돼 있대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모든 투자를 해버리면 그거밖에 안 보죠. 그런데 만약에 주식도요, 한 10개의 종목에 이렇게 분산을 해놓으면 조선철강, 그쵸? 농업,
첨단 산업. 네. 신문을 볼 때도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은 사람들은 신문을 두루두루 본대요. 근데 하나에만 담은 사람들은 그 섹션만 보겠죠.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좁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 바구니에 담은 사람은 당연히 세상을 여러 군데로 보니 관점으로 보니 위시도 또 여러 개가 생기고 그러니 다시 또 여러 방향으로 여러 바구니에 담게 되죠. 선순환 구조가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는 어떤 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게 아마 좋은 투자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투자는 되게 재밌게도 네.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할까에 대한 고민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게 대부분 투자고요. 그저 10억보다는 20억, 20억보다는 25억, 30억이 낫다. 그게 투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시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투기로 가기 쉽죠. 자, 그러면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에 많이 불안하시잖아요. 불안이라는 게 뭔가요?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불안한 시대일수록 가고 싶은 데가 있어야 돼요. 아, 코로나 팬데믹이다, 불안하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면 근시안이 되죠. 그러니까 투기하기 좋아지는 세팅이 됐는데 이럴 때일수록 잠시만 시간을 내서 나 되게 많이 불안하지만 나 뭐 하고 싶은 사람이지? 나 어디 가고 싶은 사람이지? 나 무엇을 이루고 싶은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시간을 내서 곰곰이 해보신다면 투기하는 마음에서 투자하는 마음으로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긍정적으로 보내실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질 겁니다. 위시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 안에 기간도 우리가 그렇죠. 체크를 해야 된다. 네. 저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계란 깨질 거에만 신경을 썼는데 바구니가 다양해진다. 그렇죠. 관점이 다양해진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마 부동산 관련해서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될까 고민했던 우리 여의도 5번 출구 구독자분들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전 의원님도 네. 투자하시는지 궁금한데 뭐 부동산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잘하고 계시나요? 잘하면 제가 아직까지 교수님 오늘 뵙고 나서 네. 뭔가 지금 새로운 지금 구원을 만난 것처럼 지금 좀 저 좀 위로 좀 해주시고. 아니, 잠깐만요, 선배님. 왜 이러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투자한다는 이유로 마음을 다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거기에 이제 약간 의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힐링을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제가 우선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 거는 의사결정 피로감을 좀 줄여야 돼요. 이 세상이 복잡하니까 네. 이게 결정 내릴 일이 많잖아요. 아침에 지하철 탈래, 자전거 탈래, 뭐 택시 탈래 여러 이제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뭐 실수하더라도 뭐 크게 뭐 자책 같은 거는 없잖아요. 근데 투자는 이게 이제 일종의 돈을 걸고 하는 머니 게임 성격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돈이 큰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결정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정점에 따라서 뭐 완전히 희비가 엇갈리는. 근데 하루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잦다 보니까 실패했을 때의 그 괴로움,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자기 판단에 대한 그 자책, 그에 대한 괴로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판단 실수에 대한 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지력을 늘리는 거예요. 지력. 지력? 지식의 힘. 대체적으로 이 불안은요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상당 부분이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안과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저는 지식 쌓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식이 하루아침에 쌓이겠습니까? 그런데 꾸준히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은 요새는 다 뭐 공부하는 방법이 많잖아요. 해당 분야에 대해서 네. 저는 적어도 한 30권 정도 책을 저는 꼭 좀 읽기를 권해드려요. 부동산이면 부동산, 아니면 뭐 주식이면 주식. 그러고 나서 자기 스스로 결국은 생각의 힘을 길러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공식을 외우는 그런 도식적인 어떤 그런 어떤 과정보다는 네. 자기 스스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 판단하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유의 힘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심플하게 사는 걸 많이 좀 추천드립니다. 심플, 슬림, 이지, 라이트 저는 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든 뭐 펀드든 부동산이든 진짜 전문가급이 아니면은 의사결정을 좀 최소화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잘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반복하지 않는 것도 자책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분산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적립식으로 꾸준히 쌓아나가는 뭐 마치 투자한다기보다는 축적한다,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가지면은 하루하루 가격에 따라서 그렇게 뭐 감정의 희비가 안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도 좀 저는 이걸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쇼핑하듯이 막 이렇게 벌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분산 투자의 미학을 말씀하셨는데 네. 부동산은 분산 투자하는 것은 별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건 맞지만 부동산은 하나 이렇게 알라가지고 잘 가꾸는 거죠. 세금이 이렇게 무겁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집은 살만한 한 채 중심으로 이렇게 설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뭐 거기에 살기 좀 부담스러우면은 저는 이제 소유와 거주를 분리시키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월세 놓고 딴 데 가서 전세 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변동성이 강한 장세에서는 최대한 판단을 많이 안 하는 거, 그게 오히려 더 재산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자기가 뭐 조금 뭐 경제 상식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뭐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위험한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판단을 어쨌든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으니까 횟수를 줄이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사결정의 피로도를 낮추고 그리고 슬림 심플 꾸준히 장기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신다면 피로도도 줄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성공하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2021 자산관리 웹세미나 넌 워너비 난 어르비 이렇게 세 번째 시간까지 저희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 분 어떠셨는지 또 마지막으로 우리 부동산으로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통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조언의 메시지를 하나씩 좀 전해주신다면요? 네. 그 전에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아 저요? 90이요. 90? 박사님 몇 살까지? 저는 나중에 또 말이 씨가 될 수 있죠. 150까지 좀. 150? 아. 105세? 정해진 미래라는 책을 예, 쓴 조영태 교수. 예. 네네. 그러니까 가장 인구학자이면서 가장 한국인의 수명에 대해서 가장 통찰이 높은 저녁 식사 자리나 차 마시면서 저한테 농담합니다. 농담이 아닌 진담인데. 네.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가 1970년생이거든요. 저한테 형 재수 없으면 130까지 살아. 130을 잡아놓고 네. 투자를 하시고 아. 와. 내가 지금 50대면 7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불나방처럼 네. 투기한다라는 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50대, 60대에 사망하던 우리 예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계속 가정하고 사는 겁니다. 70년을 더 살아야 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것만 한번 무언가를 결정하시기 전에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훨씬 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드린 말씀드린 내용을 네. 한번 제대로 한번 소화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남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하나에 일일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수시로 흔들리는 그대 자신만의 어떤 스타일을 찾아라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정답이 없잖아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투자 이런 스타일이 뭔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봐요. 제가 분류를 해보니까 촐랑대는 사람은 부동산이 좀 나아요. 대신에 진득한 사람은 주식이 낫고요. 네.
제가 좀 촐랑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흔들리는 사람을 이렇게 묶어둬야 되는 거예요. 네. 부동산은 일종의 이제 콘크리트 저축 행위라고도 하기도 하고 자산 구축이라기도 하고 뭐 그런 오히려 뭐 바위 자산을 산다 이런 얘기를 해요. 태풍 불어도 이제 끄떡이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좀 변덕이 심하나요? 저요? 혹시?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변덕이 심하거나 충동적으로 이렇게 좀 삶을 영위하신다 이런 분들은 부동산이고, 태풍이 몰아쳐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주가가 폭락해? 그럼 언젠가는 오르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주식이 장기 레이스를 보면은 더 높아요. 실제로 토마스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을 보면은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이 한 7에서 8% 되거든요. 부동산은 3, 4%밖에 안 돼요. 부동산이 훨씬 더 주식보다는 저수익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덩이 밀착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깔고 앉은 사람 주위에 보면 부동산 부자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다 저거다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항상 보고 이제 그 자산을 배분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방법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소액으로 여행 연습을 좀 해봐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지금 뒷사람이 자꾸 어디 가서 졸랑댄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자기 스타일대로 좀 자산 포트폴리오 짜는 걸 저는 꼭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정말 깨알 같은 두 분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저희 여의도 5번 출구 구독자분들 이번 시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1 자산관리 웹세미나 3부를 마무리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을 포함해서 3편의 영상을 보신 다음에 나에게 제일 와닿았다라는 영상을 선택하셔서 지인들에게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단체방 등 여러 명이 속해 있는 SNS에 업로드한 후 인증샷을 찍어서 아래에 있는 이벤트 링크에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KB금융그룹의 자산관리 전문가 그룹을 뜻하는 용어 땡땡 땡땡땡땡땡땡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100분을 추첨하여 맛있는 피자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도 여의도 5번 출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KBWM 투자자문단이 바로 지금 최상의 솔루션을 드립니다.